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호스피알랑 기보성입니다. 주름에 대한 고민들 많죠. 그리고 워낙 이제는 많은 분들이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제품도 역시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제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들을 좀 써서 제가 그 댓글에 대한 좀 질문, 답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티노 또는 레티나를 눈꺼풀에 바르는 거 괜찮을까요?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눈꺼풀이 피부가 상대적으로 되게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서서히 써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이걸 반복해서 적응이 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레티놀을 좀 더 얼굴에 발라보고 써보면 항상 눈 부분은 항상 붉어지고 자극이 되고 좀 따가워지고 약간 그 반응들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 아마 다른 분들도 그 반응들이 꽤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적응이 잘 되고 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 더 힘들 수 있으니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다른 피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응만 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번거롭다 보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디바이스 엄청 많은데 레티놀을 사용한 다음에 디바이스를 사용해도 레티놀과 레티날 같은 계열들은요, 기본적으로 광감인성이 있다 보니까 낮보다는 저녁에 발라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4세대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광감인성이 좀 없기 때문에 낮에 발라도 무방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각 구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레티노이드 계열은 낮에는 가급적 바르지 않는 게 맞고 저녁에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LED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침투를 시켜주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좀 더 효능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티노이드를 계열을 바른다고 하면 LED와 같은 마스크는 사용을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집에서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게 과하진 않겠지만 이것도 역시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는 게 빛에 대한 반응들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자극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는 피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자극에 대한 위험도 역시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레티노이드가 충분히 적응이 된다면 침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 빛이 나오는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기자차를 바르고 레티놀 바르는 게 맞냐, 레티놀 바르고 유기자차 바르는 게 맞냐? 저는 낮에 바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낮에 사용을 하면 꼭 선크림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외선 차단제 역시 유기자차, 무기자차 중에서 특히 무기자차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유기자차 중에서는 또 광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유기자차 성분들이 있는 데다가 레티노이드 역시 광감인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데 거기에 낮에 또 바른다 하고 한다면, 저는 더더욱이나 조금 더 피부를 더 민감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광감인성이 있는 성분 없는 걸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못하신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 쓰는 게 맞죠. 이게 뻔히 그게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 쓰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쓴다고 한다면, 정말 써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한다면 저는 무기자차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 사용하는 것보다 저녁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레티놀을 제일 마지막 단계 바르는 게 맞는 거지, 스킨케어에? 아니면은 바른 다음에 보습크림을 발라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건 정답이 없죠.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맞는 건데요. 레티놀을 바르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공, 잔주름,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거나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어 주거나 여드름을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레티노이드 계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들은 원래는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사용을 해서 그 반응 효과를 보게끔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얘들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자극도도 있고 적응도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 단계 사용을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발랐을 때 레티노이드 더마타이티스, 즉 자극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자극이 생기거나 민감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습크림 같은 경우로 사용해 주면 좋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량 써서 적응한 다음에 양을 증량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게 더 우선이지, 이걸 써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또 뭔가 제품들을 더 사용하는 거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라면 충분하게 적응을 시키고 난 뒤에 제품을 쓰는 게 맞고요. 제품을 충분하게 다 적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건조해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사용을 하고 뒤에 보습크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보습크림을 먼저 바르고 레티노이드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레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보습크림을 바르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그 순서에 따라서 큰 내가 느낄 만큼의 효능을 아마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극이 없고 문제가 없는 쪽을 더 먼저 선호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티놀 용량을 소량에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진다고 하면은 레티놀 대신에 좀 더 강한 레티놀릭 애시드라든지 쓰면 좀 더 빠르게 피부 개선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원래 쓰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레티놀이 레티날데히드가 되고 레티놀 애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레티놀을 발랐을 때 얘들이 반응을 이제 2번을 해서 레티놀 애시드가 결국은 그 효능을 보여주게끔 만들어주는 최종 산물이에요. 레티놀 애시드를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레티놀 애시드가 워낙 강하고 자극이 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레티놀을 사용을 하는 거일 뿐인 거고, 이게 적응이 되면 레티날데히드, 레티나를 사용해 보는 거고, 이것도 괜찮으면 레티놀 애시드를 쓰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극도가 되게 심해요. 레티놀도 적응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레티놀 애시드가 좋다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충분히 써보고 문제가 안 되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건 당연히 맞는 방안인 거고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위해서 자극을 무시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고, 적응이 잘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라토닌 연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 본인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를 1년 내내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쉬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조금 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꾸준하게 썼을 때 턴오버를 계속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턴오버가 계속 빠르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피부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하게 뭔가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어주는데 그게 막 기간을 한 달씩, 2달씩 이렇게 쉬는 거라기보다 간격을 조금 떨어뜨리거나 한 3주를 바르고 한 일주일을 쉰다거나,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갭을 주는 거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줘도 그 효능은 일단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조절을 좀 하시면서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레티놀 보관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봉 후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나요? 개봉 후에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개봉 후에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워낙 빛이라든지 공기에 약한데 이런 제품들이 보통 용기가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제품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크림 단계나 이런 것도 보통 그냥 다 공기에 다 노출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그 노출되는 걸로부터 이미 산화 반응은 시작이 되거나 효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 논문에 보면요, 한 6개월 지나고 봤더니 효능이 80%까지 떨어지더라, 이런 논문들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오픈시켜두고 쓰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봉 후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3개월 정도 안에 그냥 다 소진시켜라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레티노이드, 하이드로퀴논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냉장 보관을 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산소의 온도에 대한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더 지연되는 반응들이 효과가 있어서 냉장 보관하면 좋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는 그 냉장 보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소진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냉장 보관을 하든 실온 보관을 하든, 레티놀이 워낙 불안정한 성분이다 보니까 회사마다 레티놀, 레티날데히드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입증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통 검사를 할 때
초기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지 그게 3개월 뒤도 그 용량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지 6개월 뒤에 그 용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그게 얼마만큼 잘 효능이 유지가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가 밀폐 용기가 있는 제품들이라고 좋지만 또 이런 밀폐 용기가 있으면 단가가 또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런 용기를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좀 더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타민C를 쓰고 있는데 뭐 등등등 뭐를 다 쓰고 있는데 레티놀을 사용하면 될까요? 이 질문 딱 답은 하나입니다. 레티놀은 적응하는 데까지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이미 피부에 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를 기본으로 보고요. 레티놀을 샀을 때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적응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각질 제거를 오래전에 쓰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피부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 상태가 내 정상 피부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비타민C를 내가 오랫동안 썼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 잘 쓰고 있어요. 그럼 나 레티놀을 써야 하는데 그때부터 레티놀을 다시 적응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거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면 전혀 적응시켜 주는 건 다시 똑같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서 맞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바쿠치올 얘기했잖아요. 바쿠치올이 근데 제가 보니까 바쿠치올 그렇게 많이 안 보여서 바쿠치올에 대한 생각이 좀 요즘에 어떻게 바쿠치올은 식물에서 추출한 레티놀과 흡사한 기전을 보이는 성분으로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자극도가 높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들한테 바쿠치올을 사용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비슷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이 레티놀과 바쿠치올은 같은 약간 효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의 강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고강도의 강도의 운동은 레티노이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칭, 요가 이런 느낌에서 내가 몸을 좀 풀어주는 느낌이 바쿠치올의 느낌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쿠치올을 마치 레티놀과 같은 그 효능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내가 그 대안이 없을 때 이걸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효능은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내가 좀 더 컨디션을 개선시켜주는 목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니까 자극이 너무 심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대안법으로 약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용도로 바쿠치올을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특히 화장품 중에서 다른 제품보다 이런 주름의 계열, 특히 레티노이드 계열, 레티놀, 레티날데히드, 레티노이드 시도 같은 이런 계열들의 성분들은 자극이 분명히 있는 성분이고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과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훨씬 더 피부를 자극되고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적응시키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성분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적응하고 나면 정말 이만한 제품, 이만한 성분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두 가지만 쓰라고 한다면요. 저는 레티놀 계열과 선크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꾸준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